최근에는 영장 집행이 굉장히 사실 빡세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서희 변호사입니다. 저희의 전문 분야 중에서도 정말 주력으로 밀고 있는 악플 고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악플은 보통 한 명을 고소하진 않고요. 여러 명을 이제 고소하게 되는데, 이제 악플 집단 고소 내지 대량 고소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건 유형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악플이 달리는 장소라든지 캡처해야 되는 방식, 어떻게 내용을 선별할지, 내용 또 기간, 아니면 추정 여부,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항목을 나눠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대로 보시면 악플 고소를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악플 달리는 장소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페이스북에 악플이 달렸어요. 유튜브에 댓글로 악플이 달렸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이런 해외 플랫폼에 달린 악플은 고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고소인이 악플을 쓴 사람이 추적이 안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영장을 집행해서 외국 해외 플랫폼에다 영장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해외 플랫폼에서는 자국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했던 건 다 미국 회사죠. 근데 미국에서 명예훼손이 형사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장에 대해서 협조를 해줘서 회신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지만 잡기가 어렵다. 다만 어떤 통내용, 나한테 직접적으로 성적인 댓글을 쓴 게 있다, 아니면 성적인 DM을 보냈다, 이런 거는 명예훼손 모욕이랑 달리 예외적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악플을 잡을 수 있는 거는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나 네이버 다음 카페 등등등 이겠죠. 그런 악플이 달리는 장소, 사이트를 잘 모니터링해서 악플을 찾아야 되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캡처를 해야 되는데요, 악플. 근데 캡처를 또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보통 저희가 상담 주시는 분들이 핸드폰 열어서 이렇게 옆으로 캡처를 사진으로 해서 보내주시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증거로서 그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꼭 PC로 들어가서 PDF로 따야 되는데, 유의할 점은 밑에 하단에 URL이 나오는지 URL 꼭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게시글이나 아니면 댓글에 작성 일시가 보이도록 캡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희 패러리걸 분들이 썼던 글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링크 달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단톡방, 오픈 채팅방 카톡도 마찬가지예요. 그 카톡을 썼던 그 일시가 나오게 캡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픈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 해당 오픈 카톡방에 이제 비슷하게 인터넷처럼 URL이 있어요. 그래서 그 URL이 꼭 있어야지 해당 오픈 카톡방을 특정을 해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유의하시고, 이제 세 번째, 내용.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나한테만 그냥 기분 나쁘다고 악플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내가 이제 기분 나쁜 거를 넘어서 뭔가 이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악플에 해당하는지 그거를 엄격하게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대략적인 기준 계속 말씀을 드리면,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명예를 실추할 만한 허위 사실이나 아니면 좀 심한 거는 사실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과자다 이런 게 있으면 가능하고요. 모욕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욕설이나 비속어, 아니면 적어도 쓰레기 이 정도 나와야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조롱하거나 비아냥대는, 나한테 좀 기분이 나쁘게 하는 그런 표현들을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선별이 안 되고 그냥 다 들어갈 때는 이 전체 악플 집단 고소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영장이 잘 안 나온다든지, 그래서 진행이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꼭 엄격하게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기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공소시효야 많이 남아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명예훼손은 없는데 모욕죄는 고소기간이 있어요. 친고죄고 고소기간이 있는데 안날로부터 6개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규정이 크게 문제되진 않는데요. 보통 몇 년 전 것도 내가 이번에 알았다라고 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지만 가끔 까다로운 수사관이나 검사를 만나면 언제 알았는지 증명하라고 이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고소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사이트, 내가 악플 장소에 따라서
정보의 보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플이 많이 달리는 DC 인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하는 사람들 뭐 고정릭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회원가입 정보가 있겠죠. 근데 비회원인 상태로 회원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글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IP 정보밖에 안 남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보밖에 안 남는 사이트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DC 인사이드에서 악플을 단 사람들의 정보, IP 정보를 회신을 받아도 그걸 다시 뭐 통신사 같은 IP 회사에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통신사가 해당 IP를 쓰는 사람의 정보를 3개월 동안밖에 보관을 안 해요. 보통은. 예, 그래서 이 기간이 있다. 3개월 안에 고소가 들어가고 영장이 신청되고 청구되고 집행된 다음에 영장 회신을 받아야 돼요. 그 3개월 안쪽으로 들어와야지 가능하다. 그런 실무적인 기간의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카톡 같은 경우에도 90일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기간 같은 거는 꼭 챙겨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정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DC 인사이드 같은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회원 가입하고 쓴 사람들은 뭐 회원 가입 정보가 있을 거고, 근데 다만 비회원인 상태로 쓴 사람들은 이제 IP로 추적을 해야 되는데, IP에서 보통 흔히 말하는 이제 뭐 VPN, 외국 IP로 이제 돌려 쓴다든지 아니면 그냥 통신사 IP, 뭐 핸드폰, 모바일로 쓴 경우에는 추적이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다른 변호사님이 추적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희 알거나 진행해본 바로는 통신사 사실상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된다고 하시는 분들 어떤 근거로 이제 얘기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GP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추적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조금 돌발 변수는 있습니다. 이제 다 된다는 건 아니고, 뭐 GP여가지고 이제 추적을 해봤더니 뭐 다세대 주택이다. 그래서 이 한 IP, 한 공유기를 뭐 같이 공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잡아떼면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 변수는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해외 플랫폼은 뭐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이런 거는 일단은 안 된다. 그리고 캡처는 당연히 URL이나 작성 일시가 나오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선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리고 IP는 선별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밖에도 당연히 여러 가지 신경 쓸 거는 많습니다. 이 고소장, 뭐 예를 들어서 10명, 뭐 30명, 50명을 고소한다고 했을 때 통고소장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한 명 한 명씩 개별 고소장으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 악플 고소가 특수성이 있어요. 사실 경찰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건이 악플 집단 고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한 명 한 명 영장 신청해야 되고, 또 그거를 이제 한 곳에서 고소를 받아서 이 피고소인들이 사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다 50명이면 50명 다 이제 이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업무량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이 집단 고소를 진행하면서 경찰 수사관님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업무량을 너무 폭탄을 던져주는 게 아닐까. 근데 뭐 아무튼 굉장히 수사기관에서도 힘이 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하게 선별하고 편의를 봐주도록 고소장에 정식으로 잘 작성하고 법리적인 근거도 다 넣어서 제출을 해야지 악플 고소가 잘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영장 집행이 굉장히 사실 빡세졌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넣으면은 영장이 그냥 자판기처럼 나왔다면, 이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장이 쉽게 안 나오고 좀 이상한 게 섞여 들어간다? 그러면 영장이 전체 기각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절차 같은 거는 어떻게 되냐면,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검사 단계에 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이건 못 내주겠다 라고 해서 영장을 안 내주던지, 이런 경우들이 간혹가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집단 고소는 유의할 점들이 많다. 만약에 이제 악플이 달려서 집단 고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영상 내용을 잘 참고를 해보시고 한번 변호사랑 상담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악플 집단 고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는 다른 도움될 만한 얘기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